자, 어디 봅시다. 자, 어디 보자. 우리 2024년 지방직 한국사 시험 간단한 총평과 해설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자, 올해 2024년 지방 대비 한국사 시험은 전년 지방직 한국사라고 얼마 전에 쳤던 국가직 한국사 시험 문제와 비교해서 크게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평이한 수준의 문제를 던졌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역시 뭐 다 결론 나봐야 알겠지만은 국가직과 마찬가지 이 지방직 한국사도 합격 컷은 아마 한 94, 5 요 사이에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단지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다마는 그죠?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지금 문제의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3.1 운동의 문제인데 그죠? 3.1 운동 자체가 사실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주제였었고요. 그리고 문항의 답은 굉장히 쉽잖아. 그냥 3.1 운동 찾으면 되는 거야. 단지 그 사료가 여러분들아 보통 기미독립 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제일 끝부분이 이제 그지? 제일 끝부분에 있는 사료입니다. 공약 3장이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기미독립 선언은 우리가 국어에서도 자주 보거든요. 국어에서도 자주 보는 내용 아니가 지 오등원 자해야 조선의 조선입구인가 하는 거 있다 그지? 그런 것들을 잘 던지는데 그 마지막에 붙어 있는 공약 3장 한용운 선생이 만든 거야. 그리고 한용운 선생은 이 공약 3장을 통해서 우리 이 운동은 비폭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지? 그래서 질서를 지켜라, 광명정대하게 가라, 그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제시했던 거거든. 역시 이 사료를 던져놓고 3.1 운동, 즉 이걸 한 번이라도 본 분은 그냥 여러분들 이거 그냥 1초 문제죠. 바로 3.1 운동 찾아가면 됩니다. 뭐 3.1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3.1 운동 자체를 팡팡 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사료를 보지 않았던 분은 뭐니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지? 그리고 이건 제가 국가직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한국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100점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아 컷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가지고 컷을 여러분들 한 두세 개 많아만 내면 한 두세 개, 작으면 한두 개 정도를 그렇게 내는데 예전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정말 말장난 쳐놨거든요. 그러고 정말 저 구석에 디벼 찾아내야지 나오는 이걸 가지고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나 똑같이 찍어야 되는 그지? 즉 이번에 너가 행정학 시험 같은 그죠? 행정학 시험 같은 경우가 예전에 우리 한국사 문제 어렵게 낼 때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학자의 학설도 내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의 학설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뭐 쉽게 말하면 한 2타, 3타, 3타, 4타 정도 되는 그 학자의 학설을 붙여놓고 물어본 거거든. 이건 모르거든요. 그지?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게 바로 이번에 행정학 문제인데, 그죠? 예전에 한국사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아 오답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만든다 그랬지? 요즘 그렇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아 기본적인 것들, 알아야 할 것들, 구석에 있는 DB가 찾아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 자주 나오지 않는 사료 이런 것들을 던져서 여러분들아 틀리게 만들게끔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안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3.1 운동 문제가 그런 유의 문제로 던져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12번 문제인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바로 정여립, 강홍립이 보이제? 그죠? 그럼 이거 광해군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 근데 요거는 뭐니?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시험 당일날 입장에서 속이는 거예요. 뭐? 선지 1번에 대동법이 보이죠? 그지? 그러니까 대동법만 탁 쳐다보고 이거네 라고 찍고 내려가 버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틀렸잖아.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고 대동법이 전국으로 실시된 건 숙종이거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여러분들은 없는데 앞에 건 안 보이고 대동법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아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아 이 광해군 문제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13번 문제인데 이거는 완전한 이제 암기로 가야 되는 문제죠.
문화사 문제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아 제가 시험 치기 직전에 했던 바로 여러분들아 뭐 이틀 전에 했었나? 그죠? 바로 문화사 특강을 했었지. 그죠? 거기에서 언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써두십시오라고까지 했던 법주사 팔상전 너그나라 현존 유일한 목조 5층 탑입니다 라고 했던, 그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아 머릿속에 받고 있으면은 이거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근데 마찬가지 그거 모르면은 1번 2번 둘 중에 이제 찍어야 되는, 그죠?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아 주심표 형식으로 만든 건축물 이름들 그 세 개는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여러분들 1번 2번에 들어있으니까 3번 4번은 아니고, 그래서 1번 2번 둘 중에 이제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사 문제는 계속 암기가 돼야 되거든. 추론과 이해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암기형 문제가 되는데 요게 생각보다 오답률이 제법 올라옵니다.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16번 문제. 이 건우의 문제입니다. 건우의 문제야. 그지? 그래서 이 건우의 사료 역시 자주 언급되는 사료는 아니야. 되겠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이게 건우회다란 걸 알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근데 건우회란 걸 잘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 여성 이야기를 자꾸 던지니까 여러분들아 그냥 뭘로 2번으로 가버리는, 그지? 여학교를 만드네, 여권 통문을 발표하네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유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자주 안 나오는 사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나쁠 건 없지만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야. 내가 공부할 때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내가 더 투자할 수가 있는데 절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신에 뭐다? 기본은 정말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아 아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아 이런 유의 문제에도 본인은 한 80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건 기본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혀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요. 17번 문제는 대한국 국제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주구장창 강조해 드린 거잖아요. 그지?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건 1897년입니다. 근데 대한국 국제가 발표된 건 1899년입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던져놓고 대한제국을 물어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은 시기를 물어보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몇 번 강조해 드렸고 문제도 제가 몇 번이나 만들어서 드렸잖아. 딱 그 문제 그대로죠. 그지?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이라는 걸 가운데 딱 박아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대한제국이라고만 판단해 가지고 1897년이라고 하면은 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리도록 뽑아내는 거야. 되겠죠? 됐지? 요 정도. 그러고 여러분들아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게 이제 19번 문제요. 그지? 19번 문제 가의 조약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나 조약이 뭘까? 라고 고민하는 거지. 되겠냐? 왜? 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만약 문제로 예전에 낼 때는요 거의 빠지지 않고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은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한다라는 게 들어오거든. 근데 이번 문제는 그걸 빼버린 거야. 빼버려 가지고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게끔 만들었던, 그지?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조금만 돌리고, 그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분은 나 조약이 뭔지 몰라도 답은 찾습니다. 그지? 왜요? 가 조약이 뭔지 모르면 못 찾아요. 근데 가 조약이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이다 라는 건 아는데 내가 나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상민수령 무역장정은 이모군란의 결과잖아. 82년이제. 그러고 이제 선지 1, 2, 3, 4번의 조약의 연도를 쭉 깔아보면은 제일 뒤에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지. 그잖아. 1, 2, 3, 4 중에 82년 앞에 있는 조약이 있다. 그럼 걔가 답이 될 거고. 그지? 그럼 82년 이후에 체결된 조약인데 그 중에 연도가 제일 떨어져 있는 게 1899 아니야. 한청 통상조약이거든. 그죠? 그럼 여러분들아 얘가 답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아 뭐니?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 뒤에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전부 다 가 이후 거니까. 그지?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그러니까 연도를 줄만 잘 세워보면은 답은 찾을 수 있도록 내놓은 문제입니다. 되겠나?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아 요 한 6문제.
정도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본이 단단하게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더 헤맸던 형태의 문제야.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아 이런 것들은 그냥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해가지고 빼내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유도하는 건 한 3문제거든요. 3문제고 그 중에 한두 개를 맞췄다 틀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합격 컷이 95에서 90 사이로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 그럼 제가 방금 크게 지금 총평을 해드리고 있는데 뭔 말이야? 아주 쉬워. 특히 앞장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여러분들아 한 1분도 안 돼가 다 풀었을 겁니다. 굉장히 편하게 문제가 나가고 있거든. 그하고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서 사료들이 막 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뒤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뽑아내는데 오답을 뽑아내는 방법도 뭐라고요? 자주 안 나오는 겁니다. 말장난 전혀 없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 깊이 있게 많은 시간을 솔직하게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뭐다? 기본적인 내용은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회독을 해가지고 한국사 시험에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면은 한국사는 아마 거뜬하게 95, 100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 자, 그리고 전체 20문제 중에서 역시 근현대사 8문제 나왔습니다. 되겠죠? 그렇지? 이 상당히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근현대사 8문제 나왔는데 근데 8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아 어디요? 근대전개죠. 동학 나오고 갑신명 나오고 하는 부분 있잖아. 거기서 4문제, 일제에서 3문제, 현대사는 1문제 나왔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근대전개하고 일제에서 어쨌든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문제가 정근대사지. 정근대사인데 이번 지방지역에서는 뭐다? 정근대사 중에서도 문화사가 5문항이 나왔죠. 되겠죠? 그래서 문화사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는 아니다. 이건 계속 구성은 바뀝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총평 한번 깔아보시고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봅시다.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막 많이 설명드리고 할 부분은 별로 없다. 단지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아까 제가 총평할 때 말씀드린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될 거야. 1번 보자. 신석기잖아. 그렇지? 요즘 쉽게 내는 문제의 특징입니다. 신석기의 특징을 사료로 넣든지 어떤 자료를 제시하든지 해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대놓고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그냥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자, 그래 신석기 설명 바르지 않은 거 찾아라. 뭐 답은 2번 이제 고인돌이잖아.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계급을 보여주는 거죠. 2번 답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보자.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이건 고조선의 8조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답 나왔네. 1번 이제 동맹. 이거는 누구고? 고구려 제천행사죠. 그래서 보통 문제를 여러분들 좀 빠르게 풀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보통 여러분들아 옳은 거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거든. 그럼 옳은 거 찾아라는 거는 답은 하나잖아. 나머지 선지 3개는 다른 설명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까고 나가려고 그런 문제를 만드는 거고 그러고 보통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그러면은 옳은 것을 제거하는 시간보다 틀린 거 찾는 시간이 더 빠르겠죠. 그잖아. 훨씬 빨리 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신석기 가면 내 머릿속에 신석기 말고 구석기 청동기 생각하면서 선지를 후루룩 한 훑어보는 거야. 고인돌 보이면 찍고 닦아보면 됩니다. 되겠나? 그리고 고조선 역시 틀린 거 찾아라지. 그럼 고조선 말고 다른 나라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지? 왜?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도 문제를 빨리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여러분 다 정사암이 보이죠? 정사암은 백제 귀족회의잖아요. 되겠나?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설명 찾아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이제 육좌평, 16관등, 백제 고위왕입니다. 그지? 백제의 여러분들아 관등과 복색의 모습이죠. 육좌평, 16관등, 그 다음에 삼색공복, 백제입니다. 태학, 고구려잖아. 소수리망이제. 그 다음에 인한이라는 연호를 썼다. 이건 발해잖아요. 천통, 인한, 대흥, 중흥, 건흥, 청태. 발해 각 군주들이 썼던 연호 외워라 그랬죠.
그지? 그래서 인하는 발에 무왕 때 썼던 연호예요. 골품제 나오면 그냥 실라고 이거는. 다음. 가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아라. 야, 인도 5개 나라를 방문하고 썼던 기행문. 그게 뭐야? 왕오 천축국전이라 그랬지. 천축국이 여러분들 인도다. 그지? 그럼 이거 누구? 해초. 이것도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다음 5번이요.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면 출전을 보니까 고려사 저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고려시대 기구야. 그지? 올라가 보자. 누가 보이니? 최무선이 보이잖아. 너가 고려문화 최무선 나오면 화약밖에 더 있나 그자? 화약을 만들기 위한 관청이 뭐니? 화통도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통도감 4번 찍고 가면 됩니다. 교정도감 그러면 누가 떠오르노? 그렇지. 이건 최충원이지. 최춘희가 만들었던 최고 권력 기구고, 대장도감 그러면 뭐고? 8만 대장경을 조판하려고 만든 관청 아니가 최우 때 만든 거죠. 식목도감은 고려 독자적 관청 중에 하나죠.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잖아. 됐죠? 자, 그다음 6번 봅시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청주 흥덕사 1377 가장 오래된 금속알짜인 쇠물 뭔데? 직지심체요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답은 여러분들 3번 되는 거죠. 되겠나? 최윤의라는 사람이 만든 의례서 예법서는 뭐고? 그건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거고, 몽골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에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고 제조대장경이죠. 너그 나라 풍토에 맞는 약재를 기록하고 있더라. 향약 집성방이에요. 그렇지.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자. 병인 양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이것도 거의 뭐 1번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 아니야. 병인 양료를 보여주는 사료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병인 양료라고 던져 줍부죠. 그지? 그러고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제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빨리 풀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병인 양료 아닌 거를 후룩 찾아보는 거지. 쭉 내려가니까 뭐가 보이니? 어재연이죠. 어재연의 광성보. 이건 신미양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뭐하노? 여기에 해당하는 거 3개를 걸러내는 시간보다 이거랑 상관없는 거 하나 찾는 게 더 빠르다 그랬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1번, 2번, 4번 다 병인 양료랑 관련된 이야기고. 됐지? 자, 다음 8번 봅시다.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 찾아라. 자, 김구 보입니다. 그죠? 김구 선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보이노? 윤봉길이라는 분이 보이죠. 홍커우 투폭이잖아. 그럼 김구 선생의 어열단체가 뭐고? 한인애국단. 그럼 한인애국단 그러면은 이봉창, 윤봉길 두 분이잖아. 답 나왔네. 1번이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야. 되겠지? 이번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 일성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만든 건 31년이고요. 고종 장례식에 일어난 일이 뭐니? 그게 3.1운동이야. 고종은 19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안 계십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냥 보통 일제강점기의 단체 중에서 고종의 밀명을 받아 만든 대표적인 단체. 그럼 우리가 하나 보통 외운 게 있지. 뭐? 독립의군부라고 하죠. 양반유생 임병찬이가 만들었던 독립의군부 이야기가 되겠는 거지. 조선혁명 서는 거랑 무조건 뭐가 떠노? 무조건 어열단이제. 어열단 행동 지침서잖아. 신채호가 쓴 글이죠. 백오인 사건으로 무너진 단체는 그렇죠. 신민회예요. 되겠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으면은 사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자, 다음 9번이요.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3.1운동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지? 이거는 그냥 이 사료를 알면은 그냥 먹으란 문제고, 사료 모르면 찍어봐. 이 문제야. 되겠나? 여러 번 말한다. 기본은 꼭 챙겨야 됩니다. 제가 한국사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고 깊이 안 봐도 됩니다. 뭐 한국사는 씨발 꿀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모르면 못 찾는데. 알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했듯이 문제를 쉽게 내자는 1차원적으로 내는 거야.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이거 찾는 거야 그냥. 문제자체가 1차원적이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는 말이고, 근데 그 1차원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단답형 문제는. 알고 있으면 1초 문제고 모르면 짜증나는 문제야. 추론할 게 없거든. 내용을 보고 내가 좀 유출하고 추론을 해가지고 겐토를 치더라도 합리적으로 칩을 낀데 그게 안 보이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1차원적인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너가 진짜로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사가 95, 100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그거를 내가 시험시대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뭐 해라고? 계속해서 회독을 해야 되는 거야. 회독을 올려야 돼. 그래서 내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다. 됐다. 그지? 다음 10번. 다음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고부성을 격파 조병가비를 죽이자. 고부군수 조병가비가 떠올라야 되지. 그지? 이게 뭐다? 이게 사발통문의 내용이야. 고부밀란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이게 사발통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고부밀란이다. 그러면 관련된 여러분들아 운동이 뭐 있노? 동학. 농민운동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동학과 관련된 걸 찾아보십시오. 초록 내려가면 되지. 그지? 집강소, 폐정개혁안 바로 답이지. 해상공국 폐지 등의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에 있잖아. 그래서 그지?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보통 14개조 정강을 하나씩 우리가 다 살펴보죠. 살펴보면서 해상공국 할 때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 뭐라 그래? 이거 옆으로 빼십시오.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83년 보부상 특혜 관청이라고 제가 반드시 쓰라고 하거든. 그죠? 그래서 해상공국은 83년 보부상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청이었는데, 근데 84년 갑신정변 때 이거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안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다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업 중에 말씀드린 표시한 내용들 요 정도만 기억해도 이게 뭐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드리고 하재. 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돼. 라고 본인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러고 여러분들아 3번에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는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거는 이모군란.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그럼 뭐고? 정미의병. 되겠어? 그지? 다음 11번.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이거 최승로의 시무28조잖아. 우리 최승로 시무28조도 뭐라 그랬습니까? 28가지 중에 지금 이제 전해지는 22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 이거 한 번씩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보통 이 시무28조 내용 중에 한 2개를 던져놓고 이게 어느 임금입니까? 라는 식으로 거의 잘 냅니다. 라고 했잖아. 태조는 훈유 10조 읽어보라 그랬던 것처럼. 그죠? 딱 그 형태죠. 그래서 바로 요 사료 내용은 뭐다? 유교 정치합시다 라고 하는 최승로의 제안이잖아. 그지? 불교는 수신의 본입니다. 유교는 치국의 본입니다. 그지? 가까이 있는 것이 지금 현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유교 정치하고 불교는 죽고 난 다음을 위한 몸을 딴 용도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지? 자, 그러면 다 성종 찾읍시다. 답은 여러분들아 12목을 설치하고 지방안 보낸 거 성종이죠. 3번이 되는 거야. 개경에 나성을 쌓았습니다. 나성의 축조는 여러분들 거란 침입 이후입니다. 우리 보통 거란 침입 결과 이야기할 때 뭐하도노?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하고 초조대장경 조판하고 그게 거란 침입의 결과거든. 되겠나? 그죠? 그 다음에 전시과 제도가 처음 실시되더라. 시정전시과죠. 경종이다.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그럼 누군데? 광종이고. 다음 12번. 자, 이왕 제2견의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여러분들아 광해군입니다라는 사실은 어디에 힌트를 찾아야 돼? 강홍립이라는 거. 우리 보통 광해군 중립외교 이야기할 때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게 뭐야? 강홍립 사건이라고 언급을 하지. 그죠? 그래서 명예 요청을 받아 원군을 보내는데 원군 대장이 강홍립. 그러고 광해군은 강홍립한테 편지 하나 써주죠. 가가지고 무조건 명나라 편들어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고 판세를 보고 유리하다라고 싶은 쪽으로 붙어라.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너에게는 절대 해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할게 라는 밀서를 주죠. 그래서 강홍립에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전부 다 후금에 항복을 해버린.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강홍립 사건.
그러니까 강옥립이라는 이름 딱 쳐다보고 이거 광해군이네. 그러고 내려왔을 때 이름들아 뭐다? 1번 바쁠 때 1번을 넘겨야 되는 거지. 대동법만 쳐다보고 예 그러면은 틀린 거야. 답은 2번이제 동의보감이 답이거든. 되겠지? 그 다음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속 논쟁. 이건 현종 때야. 백두산 정계비는 언제 세운다더노? 숙종 때. 그렇지. 13번이 완전한 단답형 문제. 되겠냐? 보면은 고려시대 건축물이야. 배 흘린 기둥과 주심포 양식. 야,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다 배 흘린 기둥이 됐지. 그죠? 다 배 흘린 기둥이야. 그래서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 건축물 우리 제가 밑에 바로 해설에 다 써놨습니다만은 뭐 있노? 봉정사 극락전이 있죠. 수덕사 대웅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이거 다 주심포 양식이거든. 그리고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전부 다 기둥이 배 흘림 기둥이다 그랬지. 그죠? 그러고 이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 있다 그랬니? 얘 두 개는 지붕이 뭐고? 지붕이 맞배 지붕이라 그랬고 얘는 지붕이 뭐고? 팔작 지붕이라 그랬고 그러고 얘가 현재 전해지는 목조 건물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고 요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고 우리 기출을 쭉 훑어보고 지방직하고 다 살펴보시면 국가직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이제 이거 가지고 오답들을 많이 만들었거든. 고려 건축 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맞배 지붕이다 팔작 지붕이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던히 이걸 던져버린 거 아니야. 그럼 세 개 중에 하나지. 세부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그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선지를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1번, 2번밖에 더 있나 그자? 그럼 이제 뭐니? 나가 여러분들아 이제 답 찾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건축물 중에 유일한 목조 5층탑 법주사 팔상전 암기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그래서 겐또를 친다 하더라도 보통 이건 암기를 잘하거든. 암기를 다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 뭐라 그럽니까?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에 만들어진 불교 건축물 이름 좀 외워두십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리죠.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여러분들아 법주사 팔상전. 요거는 조선 후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시대의 문제에 예가 들어가서 틀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건축물들을 외워라. 특징이 뭐라 그랬니? 이거 다층 구조입니다. 라고 그랬잖아. 외형적으로는 다층 안에 들어가 보면 높은 구조의 뭔데 1층 형태, 단층 형태입니다. 라고 하고 요게 뭐다? 유일한 목조 5층 탑이에요. 라고 했죠. 근데 요번 문제는 뭐다? 다른 시대의 예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고려 조선 후기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요 특징, 요래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암기형 문제죠. 되겠나? 그렇지? 그래서 문화사는 우리가 수업할 때 문화사 수업할 때 제일 지겨워합니다. 학생들이. 여러분들 지겨워하고 있고. 왜? 흐름이란 게 없거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가리 쑤시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쑤시 넣으면 또 기 나오죠. 왜? 흐름이 없고 뼈대가 없으니까 외워봤자 금방금방 까먹거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 특강으로 문화사를 집어넣었을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문화사가 작년에 했던 그 문화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야. 가로가 조금 바뀌고 그럴 거야. 그랬더만은 난 들었으니까 안 들을래요 라고 해서 안 들어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들었지만 또 들어온 학생들도 많았고. 근데 했는데 왜 제가 또 깝니까? 문화사는 자꾸 까먹어요. 들었다고 기억나면 안 들어도 되지. 그죠? 그래서 진짜로 그 수업을 들었던 애들이랑 작년에 들었으니까 오늘 안 들을래 라고 안 들었던 학생들이랑 여러분들아 최소한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지? 무려 5개가 나와버렸잖아. 내가 5개 나올 걸 예상하고 내가 문화사 특강을 깐 건 아니겠지. 그죠? 나도 5개나 나올 줄 몰랐다. 근데 문제 풀고 제가 문제를 쭉 보고 저 5개제 막 뿌듯하지 시발. 그래서 수업 때 말해야지 예상했었다라고. 그지? 라고 했지만 사실 예상은 안 했는데 근데 문화사를 자주 특강으로 까는 이유는 뭐다? 자꾸 까먹거든요. 자꾸 까먹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 머리에 남아있을 때 시험 치라는 거지. 그죠? 그런 의도로 했었는데 딱 그 의도 맞아 들어갔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해가 됐던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14번 순서로 나열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 제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 또 틀린 학생들이 제법 많던데, 그죠? 세금행정제도죠. 자, 세금행정제도고, 그죠? 이 세금행정제도에 보자. 가 지주에게 결작 보이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균역법이제. 균역법이잖아. 두 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주는 게 균역법이야. 원래 군포를 두 필로 내게 했는데 균역법으로 한 필 주르지. 그럼 한 필 모자라 하잖아. 모자란 한 필은 다른 데서 걷었지. 어디서? 왕실. 왕실에서는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걷어서 여기다 충당할게. 지주, 너희들은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이두씩 더 뱉어라. 그 다음에 상류층, 너희들에게 선무, 군관이라는 지위를 줄 테니까 군포 내놔라. 그러면서 이 선무, 군관포는 절대 양반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 상류층이죠. 그죠? 근데 가는 지금 얘가 보이지. 그럼 균역법은 영조가 되는 거지. 나보자.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결의 4에서 6도로 고정시키더라. 이건 뭐니? 이건 여러분들아 영정법이잖아. 요거 여러분들아 이걸 여러분들아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자꾸 틀렸다는 얘기 나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건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붙여서 몇 번 설명해 드렸거든. 너거 제일 먼저 조선시대 뭐 있디? 손실다품이라고 있잖아. 손실다품 1391년 공량왕. 이거는 뭐라 그랬니? 1결의 기준을 300두가 생산되는 땅을 1결로 보고요. 그리고 이 300두가 생산된 기준으로 토지 등급을 면적을 몇 등급으로 나누노? 3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상중하. 면적의 차이를 둔다 그랬지. 면적의 차이가 있지만 다 1결입니다 그랬잖아. 그래 놓고 여기서 얼마의 세금을 걷더노? 10분의 1을 걷어요. 그게 결당 최대 징세액을 얼마라 그랬니? 30두. 요게 기준이지. 요 기준을 잡아놓고 뭐 안 됐니? 답펌을 하지. 생산량을 조사를 하잖아. 조사해가지고 300두에서 많이 손실이 나지. 손실 나면 그 손실난 비율만큼 뭐 하겠다는 거야? 30두에서 세금을 까줄게. 이게 손실답펌이라 그랬죠. 그지? 모두 10등급으로 나누잖아. 10분의 1 손실 나면 10분의 1 까주고 10분의 2 손실 나면 10분의 2 까주고. 그지? 근데 이게 답펌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뀐다디? 공법으로 바뀌는 거 하잖아. 그지? 이 공법은 뭔데? 전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이죠. 전분 6등법은 이거 바꾸는 거라고 했어. 그냥 뭐 1결의 기준이 400두가 된 거야. 그러고 400두 생산되는 기준을 잡았고 모두 몇 등급으로 나누니? 6등급이야. 3등급 6등급으로 갈라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걷니? 20분의 1을 걷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공법에서 1결당 최대 징세액이 20두가 되는 거잖아. 요래 바꾸는 거야. 이게 전분 6등법이야 그냥. 그러고 여러분들아 연분구등법은 뭐야? 최고 400두부터 빵두까지 쉽게 말하면은 생산량을 구간을 정한다 그랬지. 그 구간을 몇 개 구간으로 정하니? 9개 구간으로 정해. 그래서 제일 풍년인 상상년에는 얼마? 20두를 걷어. 그리고 제일 흉년 하하년에는 얼마? 4두를 걷어. 이렇게 차등기 걷는 게 여러분들아 뭐다? 연분구등법이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뭐니? 답펌에 문제가 있잖아. 조사가 정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는 뭐하노? 야 그럼 씨발 너 똑같이 가자 라고 가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아 요렇게 차등 있게 걷는 거를 고정시켜버린 거야. 최저세액으로. 그게 뭔데? 그게 영정법이요 라고 했죠. 이게 인조잖아. 이건 세종이고 요것도 그냥 쭉 순서로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되겠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지금 나에 보면은 영정법 인조 조세 토지 1당 300두의 10분의 1을 수취하는 걸 원칙으로 삼더라. 300두의 10분의 1 이건 손실납품이잖아. 이건 공량왕. 그 다음에 조세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20에서 4두까지. 야 이건 연분구등이잖아. 세종이지. 알았지?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틀린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순서 문제가 됩니다. 다음 15번이요. 실학 문제죠.
화폐를 우물물에 비유하더라. 무조건 누구 떠오르노? 박제가지 뭐. 그지? 박제가. 그럼 박제가에 대한 설명을 찾아봐라. 4번 이제 박제가는 실학자면서 아주 뛰어난 천문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화사 특강할 때 제일 실학할 때 제가 박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 중심 세계관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박제가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 세계관 비판하더라. 바로 나온 거죠. 됐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4번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되겠나? 그지? 뭐하노? 미안해. 4번은 홍대용이다. 죄송합니다. 그지? 내가 말한 거를 어쨌든 연결하려다 보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박제가는 여러분들아, 바로 청나라 통상 술의 이용을 주장하더라. 북학의라는 책에서 청나라고 장사를 열심히 더 하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중국에 무역선을 보내자. 그래서 무역의 캐파를 좀 더 넓히자라고 했던 사람 박제가.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홍대용은 4번. 그지? 천문학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 강화 학파를 형성하더라. 자, 이거는 누구고? 정제두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이야기하더라. 보통 이익의 한전이제. 되겠지? 최소한의 땅을 정하고 영업전이라 이름을 주고 영업전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합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실학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자, 16번에 봅시다. 자, 이게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던 건우회입니다. 그지? 근데 이 건우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여성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단결을 강조하죠. 이런 단어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성운동의 단결이거든. 여성운동의 좌우합작이라는 말이야. 되겠나? 그래서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조합적 단체 건우회. 우리가 20년대 국내 독립운동할 때 여러분들아 뭐가 있더노? 바로 사회적 민족운동에 뭐가 있디? 뭐 소년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년운동, 청년운동, 그 다음에 여성운동. 뭐 굳이 단체들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좌우합작이라는 단체들은 조금 연도랑 더불어서 외워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 그래서 여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여성운동의 조합작 단체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서 건우회로 가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답은 4번이 됩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뭐 봉건작서 타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뭐 대우를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됐다. 그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답은 4번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해설지에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들아 2번 반 학생들에게 건우인지 모르고 갔을 때 오답으로 갔던 2번 선지 같은 경우 여학교 설립을 정하고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했던 것은 보통 우리가 찬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되겠지? 이 찬양회라는 조직에서 여러분들아 순성여학교를 만들고 이건 통문을 발표하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오답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2번 선지를 박아놓은 것 같고요. 어린이 이야기 나오더라. 소년 어린이. 그럼 무조건 천도교라고 했습니다. 됐죠? 다음 17번이요. 대한국제 1899 완전한 연도장난질 문제. 그래서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 오답으로 찍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2번으로 많이 찍었다. 그지 우려했던 건데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아 대한국 국제 1899 헌의육조 독립협회 헌의육조는 1898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건 1896 그래서 연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칠 수 있는 게 헌의육조랑 대한국 국제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더 문제를 만들었던 거야. 다음 18번. 자, 이거는 밀란 이야기들이제 역시 간단한 문제야. 사료는 굉장히 많아서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그지? 가봐라. 뭐가 보이노? 김삼이 효심이 보이죠. 무신정권 이의민 때 일어난 거다. 그자? 나와보자. 진주에서 난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타막이라는 게 보이죠. 이거는 뭐고?
임술밀란. 임술밀란은 언제 일어난 거야? 철종이제. 그 다음에 다 보시면은 원종애노라는 이름이 보이잖아. 원종애노의 난. 요거는 언제야? 진성여왕이죠.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입니다. 라 보자. 라는 여러분들아 평안도 놈들이라고 부르더라.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죠.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 서북지방 차별대우 해놓고 갈로 쳐놔놓고 서북지방 밑에 다르기 어떻게 또 쓴다? 청천강 이북지방 차별대우 또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대우 다 같은 말입니다 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평안도 놈들이라고 노비들까지 하대를 하더라. 요거는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 난은 순조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다. 그자? 자, 19번.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료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 사료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82년이제. 그러고 나아가 뭐다?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입니다. 청일전의 결과 체결된 거거든. 자, 검은도 사건 85년이잖아.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일으킨 거랬잖아. 그래 18팔로움이 해가지고 1885년입니다. 라고 그랬고요.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 한청통상조약. 이건 1899 대한제국 때죠. 우리가 대한제국 한청통상조약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개항 이후 너거가 청나라랑 맺은 조약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하나는 한청통상조약.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종주국 관계로 체결된 거. 한청통상조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거라고 여러분들아 이제 부가 설명을 달면서 말씀드리는 조약이죠. 요게 1899년에 나온 거고요. 갑신정변은 84년, 청일전쟁은 1894년. 그래서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아 지금 1, 2, 3, 4번 연도가 다 80년 이후잖아. 그러니까 다 이후야. 그러면 이거 중에 하나를 찾아내면 되는데 제일 늦은 거 찾으면 답이 된다는 말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답을 찾으셔도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20번 봅시다. 자, 현대사 문제입니다. 딸랑 하나 나온 현대사. 농지개혁법이죠. 그죠? 자, 그럼 농지개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민당 지주청의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49년에 제정이 되고 50년에 실시, 53년에 완료가 됩니다. 중간에 중단됐던 이유는 뭐고? 6.25 때문에 중단됐던 거야. 얘들 반발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야. 두 번째, 주택개량, 도로 및 전기확충 등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들아, 농지개혁법이야.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 뭐라 그러니? 이건 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랬지? 그렇지? 주택 이런 거 당연히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 얘가 답이지. 현금이 아니라 뭘 주고받더라? 지가증권을 주고받아서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자작농이 감소하고 수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농지개혁법의 결과가 뭐니? 지주제가 폐지가 되고 자영농이 늘어나고 수작농이 줄어듭니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3번 찾을 수 있는 문제.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 20문제. 그리 많은 시간도 필요 없죠.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은 제가 제일 처음 총평할 때 한 6문제 정도 나열해드렸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사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까지 말씀드렸다. 되겠지? 진짜로 기본입니다. 기본에 정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아 빠른 시간에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내 머리에 탕탕 떠야 되지. 막 머리 끌고 이게 뭐더라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다. 그래서 바로바로 떠가지고 바로바로 찍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해라?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회독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머릿속에 기본적인 내용만 잘 들어있어도 한국사는 어렵지 않게 100점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아 2024년 지방직 한국사 총평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